최애아의 2기 2화를 봤어요. 본격적으로 원작자 vs 각본가 구도로 미친듯이 싸우려나 했는데 그냥 각본가가 일방적으로 두들기 맞았어요. 고아씨 멘탈이 진짜 갈기갈기 찢겨버린 것 같거든요. 근데 원작자가 틀린 말만 한 것도 아니고 각본가가 무조건적으로 잘못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어느 쪽의 심정도 이해가 돼서 진짜 좀 곤란한 내용이었어요. 1화에서 아카네를 통해서 이야기했듯이 캐릭터 성격 자체가 개변되는 거는 아깝잖아요. 특히 1화에서 나왔던 내용 들으면은 사야힘이라는 캐릭터가 꽤 도구로서 이용되고 있다는 인상까지 받아서 원작자의 심정도 이해가 되거든요. 원작자한테는 전부 자기 자식들 같은 존재인데 바뀌어도 되는 성격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인물 성격이 바뀌었는데 다른 거라고 안 바뀌었겠어요? 당연히 따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래도 각본가 입장도 이해가 돼요. 무대의 이점을 최대한 이용해서 매력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 바뀌는 부분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의 개변이 허용 범위인지 라는 거는 원작 측과 각본 측이 조율을 거쳐야 할 부분인데 이번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까지 전달 게임이 심하면은 전해질 것도 안 전해질 것 같거든요. 원작자한테도 매니저가 있고 각본가한테도 매니저가 있고 프로듀서가 있고 메일 보내는 담당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과정이 기니까 진짜로 절대로 제대로 전달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다고 이 중간 직책들을 마냥 탓할 기분도 들진 않았어요. 다들 너무 어른스럽거든요. 특히 각본가 고아는 이제 업무 환경이나 의도 이런 걸 보여줘서 이 사람이 지금 이 작품에 얼마나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지가 나오니까 미워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각본가의 노력이 원작자한테 전혀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도 보이니까 진짜 보는 내내 피가 바짝 마르는 기분이었거든요. 각본가 해본 적도 없는데 괜히 공감돼서 울컥할 정도였어. 진짜 각본가들은 이번 편 보면은 울 것 같거든요. 특히 최근 유포니엄의 하나다 주키씨라던가는 거의 통곡할 것 같아. 사실 미디어화라는 게 정답이라는 게 정말로 있는 건지 항상 난제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프로들끼리도 각자의 영역에 서로 리스펙트를 가지고 최선이란 거를 향해서 조율을 해가면서 만들어 나가는 걸 텐데 이화는 원작자의 기분은 이해가 되지만 약간 폭주한 것 같거든요. 좀 리스펙트가 너무 없어서 애 같은 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각본가 쪽에 훨씬 공감이 가고 마음이 가거든요. 가는데 이번 편 자체는 사실 원작자든 각본가든 어느 쪽에도 몰입 가능하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의사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각본가가 아무리 열심히 고민하고 있다 한들 원작자 입장에서 보면은 죄다 자기 작품에 자기 딸 같은 캐릭터들한테 몹쓸 짓이나 하고 있으면서 사정이니 스케줄이니 그런 그럴듯한 변명만 하고 있는 나쁜 어른들일 뿐이잖아요. 근데 말을 너무 좀 싸가지 없게 해서 성우가 아이네르만 아니었으면은. 근데 이번 화에도 울리는 말이 있어요. 자기가 담당한 작품을 나쁘게 만들려는 크리에이터는 존재하지 않는다. 심지어 이 말을 1기에 나왔던 큐아마의 원작자 키치조지 쌤이 한다는 게 굉장히 좋았거든요. 모두가 모두 영역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게 최선의 결과로 이어질 거란 보장은 없다 라는 걸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굉장히 무게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는 원작자 vs 각본가의 구도가 맞긴 하지만 둘 다 문제다 라는 게 아니라 둘 다 이해가 된다로 다가온 점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자극만 추구한 기분 나쁜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얘기. 이게 원작, 각본 그 두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캐릭터들도 제대로 다뤄줘서 가능한 것 같거든요. 2화에서 등장인물들의 자기소개들도 보았고 1화에서 걔네들이 연기하는 모습도 보았잖아요. 그리고 중간 책들의 진지한 얼굴들도 봤어요. 그러니까 미워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진지한지를 계속 보여주니까. 특히 1기의 큐아마라는 작품을 망친 실패 사례로 만든 원인 중 한 명인 이 메르토라는 친구마저 열심히 하려는 걸 보면은 뭐 지난주엔 연기 못하네라고 불러버리긴 했는데 누가 하나 대충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미운 사람이 없었어요. 이런 너무나도 일본스러운 구조 자체는 굉장히 밉지만 아무튼 최종적인 감상은 2화도 구성이 진짜 좋아요. 순서상으로는 1화보다 먼저 일어난 내용들을 많이 다루는데 1화에서 보여준 연출들 덕분에 2화 내용이 훨씬 와닿았던 것 같거든요. 만약 이게 사건 순서대로 무난하게 진행됐으면 원작을 이미 본 사람이나 보고 있는 사람들은 2기도 계속 봐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었을 것 같거든요. 저도 원작을 계속 봤으니까 이렇게 순서를 바꾼 덕분에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말하는데 마냥 불행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 좋았어요. 최애아이 자체가 오프닝의 이 장면처럼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주인공인 아쿠아의 감정이 계속 아래로 추락하는 인상이 대단히 강하거든요. 이번 화뿐만 아니라 도쿄 블레이드 편 자체가 아쿠아가 조용해서 그런가? 굉장히 미래지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닌가? 아님 말고 어쨌든 2화 너무 재밌었습니다. 다음화도 기대가 되네요.